자, 알겠습니다. 이제 54번 테마겠습니다.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돼가지고 건축위원회 이행 강제금 등의 이 법의 마지막까지 다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81번입니다. 건축협정 문제겠죠.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할 때 모든 장소 안 되죠. 옆에 날개편에 있는 요 장소 지주 존재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앙개천사업구역 그 다음에 존치지역들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들과 조례 정하는 지역들 지주 존재 조례라고 하는 요 지역 안에서도 필요 협정 맺으려고 하는 그 장소에 과반수 합의면 안 됩니다. 전원 합의로서 이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죠. 해서 X네요. 자,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건축협정을 폐지해서 철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폐지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하고자 할 때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어야 폐지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83번 보시면 협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한 개의 건물을 통합해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맞벽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맞벽으로 지을 때 보시면 건축 절차를 같이 공동으로 같이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이것도 보십시오. 84번입니다. 건축협정구역 내에서는 용적률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은요, 통합 적용 조항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지주 건하이죠. 조경, 대지도로 접도 관계와 지하청 설치,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와 개인 하수구 처리시설, 조대지주 건하입니다. 건하. 이기 때문에 여기에 용적률은 통합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X네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보시면은요, 100분의 20%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건축위의 심의와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합해서 결정해서 20% 내에서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 보면 100분의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필요할 때 건축협정 집중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이 협정 집중구역 이것도 쓰라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계를 통해서 도시균형 등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역이나 구역 전체 또는 그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결합건축에서는요, 용적률을 합하는 것이죠. 건폐율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88번입니다. 어떠한 지역이죠. 협정 체결 가능한 지역들, 이러한 건물 많은 지역들, 땅값 비싼 지역에서 요 안에서도 같은 가로구역 12m 이상 도로 안에서 100m 안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대지가스로 합했을 때 한 개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8번은 맞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9번 보시면 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에 갖다 붙이거나 또 등 할 때는 보시면 또 빈집을 철거해서 시설을 설치했다 할 때는 3개 이상의 대지를 묶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또 분리되어진 그 두 대지를 합할 때 땅 주인이 한 명이야. 그럼 자기 땅이 2개 분리되었을 때도 합할 수 있는 것이죠. 맞는 표현이죠. 또 이 어딥니까? 용적률을 결합을 하는데 결합한 것이 해당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100분의 120% 초과를 합니다. 그러면요, 건축위와 도시계획위의 공동위원회 심의 통해서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이 결합 건축일 때는요, 유지기간이 30년 이상이죠. 건축협정은 20년이고요. 나중에 폐지할 때 보시면 몇 명 안 되니까 전원 동의해야만이 폐지하고 이건 신고만 하면 되더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맞는 표현이네요. 해서 보시고요. 자, 건축법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에 또 시도 시군구별로 건축위원회를 각각 두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예. 또 각기 보시면 건축별로 전문의를 두어서 또 운영합니다. 전문의 중에서 건축 분쟁 전문의와 건축 민원 전문의인데 이것은 분쟁 전문의는 국토교통부에 있고요. 민원 전문의는 지방 시도 시군구에만 있죠. 해서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건축의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 1개월 안에 재심의 신청하라 합니다. 또 심의 결과에 대해서 2년 안에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를 내서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못하면 심의효력이 없어진다. 라는 부분도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 건축위에서는요, 하는 업무가 있죠. 조건 다특이죠. 조례 제정과 건축선 지정, 시군 구청의 4m 내에서 선지정하는 거, 다중 이용 건물과 특수 구조 건축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건 다특. 근데 준다중 이용 건축물들은 지방 건축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준다중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중앙 건축의 70명까지 위원이고 지방은요, 그 시군구별로 인구 규모가 있으니까 25에서 150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98번 보시면요, 98번에 이거 잘 보시면 분쟁 전문의의 권한사항에서 관기주라고 부릅니다. 관기주라고 부릅니다. 관계자들 상호간 관계자와 주민 관계자와 전문기술자, 또 기술자 상호간 기술자와 주민과 기술자 관계자, 또 주민들 상호간 주민과 주민 간의 주민과 기술자 등 이렇게 각종 사항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여기 허가권자와의 분쟁 사항들은요, 이것은 행정 쟁송 사항이지 건축 분쟁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해서 보십니다. 넘어가시고, 자, 1000번대로 넘어가면 1001번. 자, 우리 건축분쟁 조정위에서는요, 조정도 하지만 제정도 합니다. 조정은 일방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정은 상방 합의 신청이 필요하죠. 조정은 3명 위원이고, 제정은 5명 위원이죠. 요 제정위원 중에서 판사, 검사 출신 중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조정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고, 제정 신청은 당사자 합의 신청이 필요하돼서 요 X는 X 구분해야 됩니다. 자, 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내 절차 완료, 제정은 120일 내 절차 완료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조정안을 작성을 하면 각 당사자한테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 제시하면은 30일 아닙니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표시해야 돼. 수락을 하게 되면 조정조서와 같이 재판상 화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제정일 때는 말입니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60일 안에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때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간주한다. 라고 합니다. 보시고 맞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건축민원 전문의에서 질의민원 신청할 때는 문수란다가 원칙인데 필요할 때 구술 신청도 할 수 있다. 민원일 때 보시면요. 질의민원 받으면요, 30일 너무 깁니다. 15일 안에 절차를 완료를 해서 허가권자와 이제 신청자한테 통지를 해준다. 자, 8번 상 보시면은요, 질의 결정을 했으면은 통지할 것이고, 통지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따를 업무가 없죠. 존중만 하면 되고, 대신 그 통지 10일 안에 결과를 회신을 해야 되겠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9번 문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사 감리에 관한 관리, 감독 등 법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방장이 둘 수 있다. 신설되어진 사항이죠.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을 둘 수 있습니다.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보시면 용어적인 좀 봐주세요. 이것도 공사 감리의 감독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설되었으니까 두 개도 체크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가 사항이 있죠. 건폐율, 용적률 초과, 또 무허가나 무신고한 건축물일 때는요, 중대한 4대반 사항은 위반되어진 면적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화 곱하기 100분의 50 상당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탄력적 부과죠. 탄력적 부과. 실제는 제일 무거운 것이 무허가 100분의 프로 다 부과한다. 또 용적률 90%, 건폐율 80%와 무신고 건물은 70% 이렇게 차등을 줘서 탄력적 부과를 합니다. 또 12번 보시면요, 이것들 외에 기타 위반 사항일 때는 시가 표준의 금액의 100분의 10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어딥니까? 2번씩 이행할 때까지죠. 그런데 영리 목적과 상습 위반이면요, 100분의 100 가중 처분한다 했죠. 맞는 표현이네요. 자, 또 14번 보시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구형 건축물과 또 주구형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안 받았다, 또 조경 위반, 높이 제한 위반 등일 때는 보시면
2분의 1까지 감경처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맞는 표현입니다. 항상 이것은 문수로 사전에 계고장을 보내서 경고를 먼저 하고 나서 1년에 1회 아니죠.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이행시까지 계속 부과를 한다랍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행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이행 강제금은 부과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계속 징수를 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여기까지가 건축법이었습니다. 자, 정비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